자, 어떤 홀수를 4배하여 9를 뺀 값은 어떤 홀수의 2배보다 크지 않대요. 그때 홀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어떤 홀수를 뭐 x라고 두면요. 어떤 홀수를 4배 해가지고 9를 뺀 값은 2배보다 크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네, 맞아요. 작거나 같대. 이거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2x가 9 이하니까요. x가 2분의 9 이하예요. 그러면 4점 얼마잖아요. 그거보다 작은데 제일 큰 홀수는 얼마야? 3. 여기 나왔겠죠. 홀수니까요. 자, x를 5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값은 x의 2배에서 3을 뺀 값보다 작지 않대요. 자, x를 5로 나눈 수에다가 1을 더한 값은 x의 2배에서 3을 뺀 값보다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x 곱하기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x라고 쓸게요. 5분의 1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그럼 넘어가면은요. 5분의 9x가요. 4 이하예요. 그럼 양변에다가 9분의 5를 곱하니까요. x가 뭐보다 작아요? 9분의 20.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자연수 뭐 있어요? 1하고 2 이렇게 있겠죠. 두 개.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은 이 세 짝수 중에 가장 작은 수의 5배에서 8을 뺀 값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은 연속하는 세 짝수는 얘들아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3, 5, 7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하나를 x라고 놓으면요. 그 다음 거는 그 전에 이만큼 어때요? 작고요. 그 다음 얘는요. 이만큼 커요. 요렇게 놓을게요. 요렇게 연속하는 세 짝수인데 미안해. 짝수 이렇게 생겼어야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얘를 x로 놓으면 2씩 차이 나는 거 맞죠? 이렇게? 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은요. 다 더하면 몇 x예요? 3x는 가장 작은 수의 5배에서 8을 뺀 값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3x가 5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이라서요. 넘어가면 2x가 18 이상이라서요. x가 뭐 이상이요? 9 이상. 9보다 큰 짝수.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12, 얘는 8이었을 거고요. 요 x자리가 그 다음 12였다 해봅시다. 그 다음 여기 14, 여기 10이었겠죠. 여기가 14라 그러면 여기는 16, 여기는 12였겠죠. 근데 가장 큰 수 중에 될 수 없는 거 골라달래요. 몇 번이겠어요? 1번. 이렇게 됐겠죠. 자, 연속하는 3개의 4의 배수의 합이 60보다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세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그러죠. 우리 4의 배수는요. 연속하는 4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몇씩 커지고 있어요? 4씩 커지고 있대요. 그럼 얘는 여기서 몇씩 커진 거예요? 8만큼 커졌대. 이렇게 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세수의 합은요. 3x 플러스 10인데요. 그게 60보다 크대요. 그럼 3x가 뭐보다 큰 거예요? 48보다. 그래서 x가 뭐보다 크대? 16. 그러면 16보다 큰데 가장 작은 4의 배수 뭐 있어요? 네, 이렇게 됐겠죠. 20. 자, 어느 학급의 남학생은 20명, 여학생은 30명이 있는데요. 남학생의 몸무게의 평균은 60kg고요. 학급 전체의 몸무게의 평균은 54kg 이상이래요. 그럼 얘들아, 우리 남학생 평균 어떻게 구해요? 남학생 20명의 몸무게를 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더해야 돼요. 이렇게 20명의 몸무게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20으로 나눈 게 얼마가 나왔대요? 60. 이거는 지금 남학생 몸무게의 합이에요. 이렇게요. 20분의 남학생 전부 다 더한 게 60이었다는 건 이게 얼마 나와야 돼요? 약분했을 때 60이 나오려면 여기가 120 아니지 120 맞나? 아니죠 1200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야 약분했을 때 60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학급 전체는요? 학급 전체는 여학생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남학생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요. 그 다음 뭘로 나눌 거예요? 총 몇 명이에요? 50명. 그게 몇 이상이 돼야 된대요? 54kg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근데 남학생 몸무게 다 더하면 아까 얼마였어요? 1200이었고요.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양변에다가 50 곱해주면 약분돼가지고요. x 플러스 1200이 더 커요. 뭐보다? 나 50 곱하면 얼마야? 그래서 2700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넘어가면 얼마야? x가 뭐 이상? 1500 이상 이렇게 나왔겠죠. 여학생 몸무게의 평균은요, 얘들아. 여학생 몸무게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요? 네, 30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전에 구했잖아요. 평균은 몇 이상이냐고요. 제일 컸을 때가 여기가 1500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네, 50kg 이상이야.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최대 1톤까지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몸무게의 합이 120kg인 두 사람이 한 개의 무게가 50kg인 상자를 운반하려고 한대요. 한 번에 최대 몇 개까지 운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은요, 몸무게가 120kg고요. 상자 한 개가 50kg래요. 그럼 X개 들고 가면은 몇 킬로 실은 거예요? 50X. 1톤은 얘들아, 몇 킬로예요? 1000kg. 근데 엘리베이터가 1000보다 조금 타야 안 멈출 거 아니에요? 딱 1000까지 타도 되겠죠? 그러면 50X가 뭐보다 작은 거예요? 880인가요? 얘 일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약분해가지고요. 5X가 88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럼 X가요? 5분의 88 이하인데요. 얘는 대충 얼마예요? 10. 17점 얼마니까 몇 개까지? 17개까지. 자, 한 개의 무게가 15g 초콜릿이랑 20g의 사탕을 합해서 14개를 사는데 총 무게가 250g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은 초콜릿이랑 사탕 합해서 14개 살 거래요. 그럼 내가 얘 8개 사면 6개 산다는 얘기고 10개 사면 4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사탕을 X개 사면 초콜릿은 14-X개. 근데 초콜릿은 하나가 15g이고요. 사탕은 하나가 20g이래요. 그럼 15g짜리 이만큼 사면요. 몇 g이에요? 15 곱하기 14-X. 얘는 플러스 20X. 그랬더니 무게가 250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요. 5로 약분을 좀 해봅시다. 5로 약분해주면요. 3에 14-X, 4X. 그 다음에 50이에요. 분배하면은 40인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X가 50 이하예요. 그럼 X가 뭐 이하예요? 8. 그러니까 사탕은 몇 개까지? 8개까지. 자,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1분 동안 달릴 때 소모되는 열량은 6칼로리고요. 줄넘기를 할 때 소모되는 열량은 8칼로리래요.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30분 동안 달리기나 줄넘기를 해서 200칼로리 이상 열량을 소모하려고 한대요. 그럼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니? 라고 물어봤네요. 자, 달리기랑 줄넘기가 있는데요. 합해가지고 지금 내가 30분 동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달리기 10분 하면 줄넘기 20분 했다는 얘기고요. 얘 15분 하면 얘 15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달리기를 X분 하면 줄넘기는 30-X분 했겠죠. 근데 달리기를 1분 동안 하면은 6칼로리가요 소모되고요. 줄넘기는 8칼로리가 소모된대요. 그럼 달리기를 X분 하면 몇 칼로리가 소모된 거예요? 6X. 줄넘기는 8 곱하기 30-X. 근데 그게 200칼로리 이상 돼야 된대. 됐죠? 그럼 또 얘를 2로 약분해볼까요? 그러면 얼마니? 3X 플러스 4를 분배하니까요. 120-4X 그리고 100. 자,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0이니까요. X가 뭐 이하예요? 20 이하래. 최대 몇 분 달릴 수 있는 거야, 달리기는? 20분. 자, 어느 물류센터에서 의류상자 1,400개를 배송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120개의 상자를 실을 수 있는 대형 화물차랑 50개의 상자를 실는 소형 화물차가 있대요. 대형이랑 소형을 합쳐가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15대를 쓸 거래요. 그럼 얘들아, 내가 대형 8대 쓰면 소형은 7대, 대형 10대 쓰면 소형은 5대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럼 내가 소형을 X대 쓰면요. 대형은 15-X대 이렇게 썼겠죠. 근데 대형은 한 번에 120개까지 실을 수 있고요. 소형은 50개만 실을 수 있대요. 그런 차를 한 대 쓰면 120개, 2대 쓰면 240개 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 썼대요. 그럼 몇 개 실을 수 있는 거야? 120 곱하기 15-X. 그 다음 소형은 50X. 합해서 지금 1,400개를 다 배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을 수 있는 게 1400개보다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딱 1400개 싫거나. 그래야 다 운반할 수 있겠죠. 이게 1400개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다 할 거니까요. 공 하나 떼주고요. 분배하면 10이랑 15를 곱하면 얼마일까요? 6, 2, 1이니까요. 180 마이너스 12x 5x가 140 이상이래. 그래서 마이너스 7x가요. 마이너스 40 이상이니까요. x가 7분의 40 이상이라는 거. 최대 몇 대까지? 5대까지. 소형 화물차는 최대 5대까지 쓸 수 있대. 됐어요? 자, 현재 수원이와 서준이의 통장 잔고는 4만원, 15,000원인데요. 다음 달부터 수원이는 매달 3,000원씩, 서준이는 매달 2,000원씩 예금한다고 할 때 수원이의 예금액이 서준이의 예금액보다 2배보다 적어져야 된대요. 자, 지금 수원이랑 서준이가 있는데요. 수원이는 4만원. 그 다음에 서준이는 15,000원. 근데 수원이는 매달 3,000원씩 넣을 거고요. 서준이는 매달 2,000원씩 예금할 거래요. 근데 그러면 얘들아 X개월이 지나면 수원이의 돈은 원래 4만원이었는데 3,000X가 추가됐겠죠? 얘는 원래 15,000원이었는데 얼마가 추가됐어요? 2,000X. 근데 수원이의 예금액이 서준이의 예금액의 2배보다 적어져야 된대요. 이렇게. 그럼 분배하면 3만원. 그 다음에 4,000X. 자, 3,000X가 넘어가면 여기서 1,000X가 됐을 거고요. 자, 3만원 넘어가면 만원이잖아요. 그럼 X가 뭐보다 커야 돼요? 그럼 몇 개월부터? 11개월부터는 수원이의 2배보다 적어질 거래. 서준이의 2배보다 63. 자, 증명사진 8장을 인화하는데 드는 가격은 5,000원이고요. 8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200원씩 추가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8장을 인화하는데 5,000원 썼다고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X장을 추가로 했다 해봅시다. 그럼 얼마 추가됐을 거야? 200? X 추가됐겠죠. 근데 한 장당 가격의 평균이 궁금하대요. 그럼 지금 얘들아 한 장당 가격은 만약에 내가 10장을 인화했는데 10,000원이래. 그러면 한 장에 얼마인 거예요? 1,000원이잖아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총 금액을 전체 장수로 나눴죠. 지금 총 금액을 전체 몇 장이에요? 8 플러스 X로 나눠야 이게 한 장당 가격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450원 이하래. 자, 그러면은 5,000 플러스 200X가 양변에 8 플러스 X를 곱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음수가 될 일은 없죠. 마이너스 1장 이런 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부동호 안 바뀌어요. 그 다음 분배하면 450 곱하기 8을 하니까 얼마야? 32, 3,600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요. 450X. 200X가 넘어가면 250X고요. 3,600이 넘어가면 1,400이에요. 맞죠? 그럼 공 하나 떼주고요. 140이 25X보다 작은데요. 또 5로 약분하면요. 5X가요. 얼마예요? 5로 약분하니까요. 28. 그럼 X가 몇 장까지? 몇 장? 5장은 25잖아요. 그럼 28보다 작잖아요. 6장 이상. 네, 추가해야겠죠? 그럼 얘들아 6장을 추가했다는 건 총 몇 장이 됐다는 거야? 14장 이상 이렇게 됐겠죠. 자,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을 정가인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인 30% 이상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요. 요거는 얘들아 우리가 항상 요 개념이 좀 필요해요. 자, 어떤 양말 공장이 있었나 봐요. 자, 양말 공장에서 한 켤레에 5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양말 가게 사장님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양말 가게에서 한 켤레에 1,000원은 주고 팔 거래. 그럼 이 사장님은 얼마 버는 거야? 500원 벌었죠. 그거를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익이 500원이잖아요. 사장님 이익이. 이익은 얘들아 여기서 여기 뭐 한 거야? 빼요. 근데 이걸 원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사장님이 정한 가격이잖아요. 정가. 그럼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뭐 한 거야? 뺀 거예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건데 지금 현재 원가가 4,500원이에요. 근데 얘들아 정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 정가를요 X1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정가의 10%를 할인했대요. X1이었는데 10% 할인했다는 건 90%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가가 얼마 되는 거야? 100분의
90x 이렇게 됐겠죠. 왜냐면 10% 할인했으니까요. 그럼 이익은 얘들아 정가에서 원가 빼기로 했잖아요. 그럼 정가에서 이렇게 할까요? 빼면 0.9x에서 원가를 뺐는데 그때 이익이 원가의 30% 이상 가져가야 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약분 해주니까 45 곱하기 30하면 얼마예요? 1350인가요? 이렇게 0.9x 마이너스 4500. 4500 넘어가니까 얼마야? 0.9x가 더 커요.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5850. 그럼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니까요. 58500. 그죠? x는요? 9로 약분하면 얼마야? 9, 6에 54. 45니까요. 6,500원 이상이래. 됐어요? 자, 집 앞의 문구점에서는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한 자루의 가격이 600원이래요. 그때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왕복 교통비가 1,000원이 더 들 때,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집 앞에서는요, 얼마? 800원이래요. 그리고 할인 매장에서는요, 600원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교통비가 1,000원이 더 필요하대요. 자, 그럼 똑같이 X개 샀다 해봅시다. 그럼 집 앞에서는 얼마예요? 800X. 할인 매장에서는요? 600X에다가 교통비가 추가됐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할인 매장에서 살 경우가 유리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더 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그럼 넘어가면은 200X가요? 1000보다 크니까요. X가 뭐보다 커야 돼요? 몇 개부터는 여기 가는 게 나은 거야? 6개부터는 여기 가는 게 낫대. 6개 이상부터는 할인 매장 가는 게 좋대. 10번. 자,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이래요. 그럼 X명이 가면 얼마야? 4,000X였겠죠. 자, 그런데요. 30명 이상의 단체가 가면 30%를 할인해 준대요. 원래 30명이 가면 30 곱하기 4,000이었을 거 아니에요. 4,000원짜리 30명 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30%를 할인해 줬다는 건 몇 퍼센트만 받겠다는 얘기예요? 70%. 그래, 70%. 이게 단체 이용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개인으로 갔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모았는데 25명이야. 25명은 4,000원씩 25개를 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단체 입장권을 사서 30명인 듯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단체 이용권이 더 쌌으면 좋겠대. 이게 더 유리했으면 좋겠대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두개 약분하니까요. 4,000x. 그 다음에 40 곱하기 30 곱하기 70이 남아있는데요. 000 3개 약분해주면 4x가요. 4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서요. 약분해주면 x가 21보다 크대요. 몇 명 이상부터는 단체권을 사는 게 좋은 거야? 수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11번. 요거는 너무너무 쉽죠. 얘들아, 오히려 도형이 더 쉬워요. 자, 윗변의 길이가 5cm고요. 높이가 7cm인 사다리 꼴이 있는데요. 넓이가 49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럼 우리요, 아랫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놓으면은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거기다가 높이 곱하고 거기다가 2분의 1 곱한 게 49 이상이래요. 그럼 7 약분해주면 여기가 7이잖아요. 양변에 2 곱하면 x 플러스 5가 14예요. 그럼 x가 뭐 이상? 9 이상. 아랫변은 9cm 이상이어야 된대. 너무 쉽죠? 12번. 자, 5,000원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 몫의 3배 이하가 돼야 된대요. 자, 얘들아, 5,000원을 형이랑 동생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한테 1,000원을 주면 동생은 4,000원 가져가는 거고요. 형한테 4,000원 주면 동생은 1,000원 가져가는 거겠잖아요. 형한테 x1을 주면요, 동생은 5,000 마이너스 x1 가져갔겠죠. 근데 지금 뭐라 했어요? 형의 몫의 2배가 동생 몫의 3배, 준비할게요. 3배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그지? 그럼 5x가요 15,000원 이상이잖아요. 이하잖아요. 그럼 x가 뭐 이하야? 3,000원 이하니까요. 형이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얼마야? 3,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제부터는 좀 거속시 문제인데요.
거속시 문제는 얘들아 특히 시간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11km가 떨어져 있대요. 근데 처음에는요 5km로 걷다가 시속 5km로 걷다가 얘들아 그림을 그려서 풀면은 좀 눈에 잘 보여요. 알겠죠? 모든 문제를 풀 때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시속 3km로 걸었대요. 그럼 얘들아 내가 5km로 걸은 거리를 여기 거리를 xkm라고 하잖아요? 그럼 둘이 더해서 11km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11-xkm. 근데 지금 뭐래요? 걸어서 3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된대요. 시간에 관한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나도 시간에 관한 식을 쓸 거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서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x 이쪽에서는 3분의 11-x가 3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된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다 15를 곱하니까요. 3x 플러스 5에다가 11-x가 45 이하니까요. 3x 플러스 55 마이너스 5x가 45 이하라서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0 이하라서 x가 뭐 이상이에요? 5 이상. 그래서 5km로 걸은 거리는 5km 이상이야. 이렇게 가야죠. 됐어요? 최소 5km야. 자, 주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올 거래요. 그럼 어디 상점까지 갈 수 있니?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만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계속 시속 3km로 걸을 거래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1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간에 관한 식 쓸 거예요. 자, 갈 때 걸린 시간 얼마예요? 속력분의 거리 하니까 3분의 x. 근데 지금 물건을 사는데 몇 분 걸렸대요? 근데 지금 속도를 보면 시속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요 시속으로 바꿔줘야 돼요. 12분은 60분 중에 몇 분이에요? 12분이야. 이렇게 바꿀 거예요. 다시 돌아갈 때도요. 돌아갈 때도 다시 얼마예요? 3분의 x. 그게 1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기차를 안 놓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약분을 주면 5분의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양변에 뭐 곱할 거예요? 15. 응. 양변에 15를 곱해주니까요. 5x 플러스 3 더하기 5x가 5 이하래. 그래서 10x가 15 이하래. 12 이하래요. 그럼 x가 뭐 이하야? 소수로 표현하면 1.2km 이내에 있는 상점만 갔다 올 수 있대. 거의 다 했어요. 17개까지밖에 없어요. 자,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따라 걷고 있대요. 자, 승준이는 이쪽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유진이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승준이는 시속 4km고요. 유진이는 시속 6km예요. 근데 얘네가 이 거리가 3.5km 이상 멀어져야 된대요. 그럼 얘들아, 승준이가 걸은 거리랑 유진이가 걸은 거리를 더해서 3.5보다 더 커야겠죠.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 뭐 하는 거야? 곱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알아요, 몰라요? 얘네 몇 분 걸었는지 안 알려줬죠. 그래서 그걸 X시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승준이가 걸은 거리는 몇 X? 4X. 유진이는 6X. 근데 그게 3.5보다 더 커야 된대. 그럼 10X가요 3.5 이상이라서요. X는 얘들아 양변을 10분의 1을 곱하면 0.35가 됐겠죠. 그럼 100분의 35란 말이에요. 100분의 35는 5로 약분하면 20분의 7이에요. 그럼 얘 60분의 21이잖아요. 그럼 몇 분이에요? 21. 네. 자, 소금물은 얘들아 공식을 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속시 외우고 있듯이 소금도 공식을 외워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소금의 양 공식이에요. 얘는 얘들아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래 소금물의 양 꼭 외워야 돼요. 꼭 알겠죠? 자, 지금 20% 소금물 300g이 있대요. 밑에다가 소금물을 쓸 거고요. 소금물의 양 위에다가 소금의 양을 쓸게요. 여기다가 이 소금물의 농도가 12% 이하가 되려면 물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되니? 12% 이하가 되고 싶대요. 이렇게. 그럼 내가 물을 Xg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300이었는데 이만큼 추가했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300 플러스 X. 자, 여기를 이 공식 쓸 거예요.
여기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하니까 얼마예요? 60. 여기는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할 건데 자 분배하면 공두개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 요렇게 분배할 건데 요렇게 분배해서 소수로 0.12x 이렇게 쓸게요. 얘 0.12x 이렇게요. 윗줄만 보면은 자 이쪽 비커 소금이랑 이쪽 비커 소금이랑 비교할 건데요. 누가 더 많아야 돼요? 12%짜리가 많아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넘어가면은 얼마예요? 36을 빼주니까요. 24예요? 0.12x. 그럼 100을 곱하면 24가 2400 이상. 그럼 x가 뭐 이상이에요? 200g 이상 넣어야 돼. 됐어요? 마지막. 자, 5% 설탕물 200g에 10% 설탕물을 섞어서 농도가 6%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림 좀 그려봅시다. 5% 소금물 200g. 거기다가 10% 소금물을 섞을 거래요. 그래서 농도가 6% 이상인. 6% 얘들아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얘 얼마 넣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랑 섞었으니까 여긴 뭐라 쓸 거예요? 200 플러스 x. 그 다음 여기 요 공식 할게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하니까 얼마예요? 네, 얘는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하니까 약분해서 뭐 그래 10분의 1x 이렇게 써봐요. 그럼 얘는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공두의 약분은 12 플러스 뭐 소수로 표현하면 0.06x. 자 그럼 윗줄 소금 볼게요. 얘랑 더할 거래. 근데 0.1x라고 갑시다. 그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어디 쪽이에요? 얘가 더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0.1x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0.04x가요. 2 이상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면 200 이상이니까 x가 뭐 이상? 최소 50g은 섞어줘야 된대.